1955년 오하이오주 농장 뒤 숲에서 톰이라는 9살 소년이 길을 잃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그는 임시 피난처를 짓고 성냥 한 개로 불을 피웠으며 아침 식사로 먹을 토끼를 덫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대원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낚싯바늘을 깎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아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6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1980년 이전의 미국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현대 성인들이 물 끓이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송어의 내장을 빼내고 나침반을 읽고 부러진 손가락에 부목을 대었습니다. 어떤 특정 기술은 1970년대까지 공립학교 체육 시간에 가르쳐졌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정전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이 잊혀진 순위까지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인류를 달에 보낸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머니 칼로 나무 깎기. 모든 미국 소년들은 7살에서 8살 생일 사이에 첫 칼을 가졌습니다. 1955년 철물점에서 약 1달러 50센트에 산 발로우, 케이스 또는 올드타이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뒷마당 현관에 당신과 함께 앉아 장화 사이에 피나무 더미를 두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규칙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몸 바깥쪽으로 깎아라. 당신은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호루라기를, 히코리 열매로 숟가락을, 단단한 막대기 하나로 작은 나무 사슬을 깎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패밥이 눈처럼 운동화 주위에 쌓였습니다. 9살이 되면 손가락을 잃지 않고도 껍질을 벗기고 마시멜로 막대기를 뾰족하게 깎고 낚싯지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교들은 1990년대에 주머니 칼을 금지했습니다. 2001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6살 아이가 발표 시간에 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는 3학년 때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성냥 한 개로 불 피우기. 보이스카우트 핸드북에서는 이를 One Match Fire, One Match Fire라고 불렀으며 메인주에서 몬테나주에 이르는 모든 여름 캠프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구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부싯깃, 마른 풀이나 얇게 깎은 자작나무 껍질을 푹신한 둥지 모양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불쏘시개, 서 있는 죽은 소나무의 아래쪽 가지에서 꺾은 연필 굵기의 장아지입니다. 마지막은 땔감으로 전체를 감싸는 티피 인디언 텐트, 모양으로 쌌습니다.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다이아몬드사가 빨간색과 파란색 상자에 담아 9센트에 팔았던 어디에나 그어 불을 붙일 수 있는 딱 성냥 한 개만 주어졌습니다. 불이 꺼지면 추위에 떨며 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읽는 법, 주머니 속 깡통의 가루처럼 마른 부싯깃을 보관하는 법, 오므린 손으로 불꽃을 가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1962년에 10살 아이는 이슬비 속에서도 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학 신입생에게 빅비키언, 라이터로 불을 피워보라고 하면 절반은 포기합니다. 4가지 필수 매듭 묶기, 스퀘어 매듭, 보울라인 매듭, 클로브 히치, 토트라인 히치. 이것들은 컵스카우트, 4H 클럽, 삼촌, 그리고 동네에서 아는 것이 많았던 형들에 의해 당신에게 주입되었습니다. 당신은 신발끈, 현관 난간에 묶인 빨랫줄, 잠옷 바지에 따은 끈으로 연습했습니다. 스퀘어 매듭은 같은 굵기의 두 밧줄을 연결했습니다. 보울라인 매듭은 1000파운드의 힘으로 당겨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클로브 히치는 3초 만에 기둥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토트라인 히치는 텐트 당김줄을 느슨함 없이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모든 일에 이 매듭들이 필요했습니다. 스테이션 외건 지붕에 썰매를 묶을 때, 타이어 그네를 설치할 때, 이택 사다 목재로 뗏목을 만들 때 말입니다. 8살 컵스카우트 대원은 눈을 가리고도 이 네 가지를 모두 묶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들은 2번 묶고 안 풀리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신발끈조차 묶지 못합니다. 지형도 읽기, GPS, 맵퀘스트, 매프퀘스트, 스마트폰에 작은 파란 점이 있기 전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지형도와 실바. 나침반을 가진 7학년 학생은 낯선 숲을 12마일이나 걸어가서 목적지에서 30피트 이내의 오차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리 시간에는 등고선을 가르쳤습니다. 스카우트 캠프에서는 편각, 즉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자북과 진북 사이에 그 중요한 구도 차이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지도를 지형에 맞추고 엄지손가락으로 현재 위치를 가리키며 랜드마크를 일치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1960년대에는 어느 산림 경비대에서나 지형도를 50센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접어서 방수 비닐봉지에 넣고 셔츠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언젠가 인공위성이 꺼지는 날이 오면,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텐데, 평학을 아직 기억하는 소수의 노인들만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야생, 식용식물 식별하기. 여기서부터 진짜 야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살이 되면 시골 아이들은 8월에 1~4마일의 생울타리를 걷고 저녁거리를 가지고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새 잎 패턴으로 알아보는 블랙베리, 일주일 동안 손가락을 갈색으로 물들이는 녹색 껍질의 흑호두, 4월에 죽은 느릅나무 근처에서 자라는 벌집 모양의 속이 빈 곰보버섯, 캐내어 끓이면 루트비어 맛이 나는 사사프라스 뿌리 차,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았던, 그렇지 않으면 45분 동안 입이 오므라들게 만드는 감, 포포나무 열매, 야생 포도, 산마늘, 민들레 잎, 부들뿌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1964년 미국 농무부 USDA의 야생 식용식물에 관한 농민 게시판에는 먹어도 안전한 북미 식물 122종이 나열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시골 10살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그중 최소 30종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인의 3%만이 포이즌 아이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어떤 잎으로 차를 끓일 수 있고 어떤 잎이 사람을 죽이는지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손질하고 포뜨기. 당신은 6살에 처음으로 블루기를 잡았고, 아버지는 당신에게 물고기와 과도를 건네주고는 가버리셨습니다. 먼저 비늘 벗기기, 꼬리를 몸쪽으로 향하게 하고 칼로 결을 거슬러 긁어내면 무지갯빛 작은 원반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팔뚝과 싱크대에 달라붙었습니다. 배설공에서 아가미까지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퍼내어 정원에 뿌릴 커피 캔에 담습니다. 가슴 지느러미에서 머리를 잘라냅니다. 베스나 워라이, 농어 같은 더 큰 물고기의 경우 칼날을 척추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여 갈비뼈에서 고기를 한 번에 깔끔한 동작으로 떼어내는 포뜨기 필렛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일을 끝낼 때까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958년에 10살 아이는 15분 만에 꿰미에 꿰ν 물고기 12마리를 손질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들은 수축 포장된 분홍색 직사각형 연어를 사면서 그 플라스틱 트레이 이전에 온전한 동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은 범퍼 스티커에 적힌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숲이 주는 것으로 피난처 짓기. 임시 피난처 리언2 건축법은 1948년 보이스카우트 핸드북 47페이지에 있었고, 야생 생존 배지를 딴 아이라면 누구나 1시간 안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약 7피트 떨어진 두 그루의 나무를 찾아 어깨 높이에서 가로대를 묶고 긴 나뭇가지들을 가로대에 4마이 5도 각도로 기대어 놓습니다. 더 작은 나뭇가지들을 뼈대 사이로 엮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작업인데, 소나무 가지를 지붕 기와처럼 겹겹이 덮어 비가 흘러내리도록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임시 피난처는 노우 속에서도 당신을 뽀송뽀송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아주 잘 지어진 피난처는 화씨 30도, 영하 1도의 밤에도 천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주택 단지 뒤 숲에서 나뭇가지를 끌어와 뒷마당에서 연습했습니다. 오늘날 야생 학교에서는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주말 워크숍에 올해 $1,200를 받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10살 때 75센트짜리 낡은 핸드북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야외에서 물 정수하기. 보이스카우트의 규칙은 팔팔 끓는 물에서 10분이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에 요오드 정제가 보편화되기 전 수십 년 동안의 표준이었습니다. 당신은 고인 연못보다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 고인 물보다는 흐르는 물 등 가장 깨끗한 수원을 먼저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통 입구에 팽팽하게 당긴 반다나를 통해 이물질을 걸러냈습니다. 그런 다음 성냥 한 개로 피운 불 위에서 양철 컵에 담아 펄펄 끓였습니다. 현대의 등산객들이 잊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시냇물에도 지아르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일주일 동안 장을 뒤집어 놓을 수십 가지의 다른 미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흐르지 않는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의 가르침 없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라이프 스트로우에 $70를 지불합니다. 1961년에 10살 아이는 커피캔 하나만으로 10분 동안 팔팔 끓이면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람으로 날씨 읽기. 아침에 붉은 하늘이면 선원은 조심하고, 밤에 붉은 하늘이면 선원은 기뻐한다. 이것은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기상학을 8초로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농장 아이들은 저군이 맑은 날씨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나누는 건초를 들여놓을 시간이 30분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높고 얇은 새털구름 권운의 장막은 40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람을 관찰합니다. 8월의 바람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면 저녁 식사 전에 한랭 전선과 노우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물을 관찰합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목초지에 소들이 눕고 새들이 낮게 날며 나무잎이 은빛 뒷면을 드러냈습니다. 1892년에 처음 출판된 올드 파머스 연감 The Old Farmer's Almanac은 1970년에도 여전히 연간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골집 부엌 뒷문 옆 못에는 그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플러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비를 맞습니다. 가축 다루기와 말 타기, 아이오와, 켄터키 또는 텍사스의 농장에서 자랐다면 6살 때 이미 말을 탔을 것입니다. 당신은 뒤가 아닌 어깨 쪽에서 접근하는 법, 동물이 당신의 손 냄새를 맡게 하는 법, 그리고 1,100파운드짜리 쿼터 호스가 발을 구를 때도 움찔하지 않고 굴레와 안장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 가기 전 젖소에 젖을 짰고 따뜻한 옆구리에 이마를 대고 몇 주가 걸려야 배울 수 있는 그 이상하고 구르는 듯한 리듬으로 젖을 짰습니다. 마구간을 치우고 건초를 쇠스랑으로 퍼나르고 돼지에게 여물을 주고 비가 날 정도로
손등을 세게 쪼는 암탉 밑에서 달걀을 수거했습니다. 10살이 되면 농장 아이는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수소와 수동 변속기 트랙터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1960년 미국 인구조사에서 정상으로 집계된 사실입니다. 미국 아이들의 30%가 부주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동물과 관련된 집안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장작 패고 쪼개기. 여기서 책임 보상 전문 변호사들이 기겁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준은 True Value, True Value. 철물점에서 약 3달러에 파는 28인치 자루가 달린 10파운드짜리 외날, 벌목 도끼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앞발을 살짝 뒤로 빼며 시선은 도끼머리가 아닌 타격할 지점에 고정합니다. 장작패는 통나무 위에 나무를 세워놓고 깔끔한 홀을 그리며 도끼를 내리쳐 난로용 장작을 쪼갰습니다. 단단한 통나무는 쪼개는 용도의 큰 망치, 마울과 강철 쇠기를 사용했습니다. 자세가 좋은 10살 아이라면 오후 내내 페이스 코드, 장작의 단위 하나를 쪼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의 연구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의 도끼 관련 부상은 자전거 부상, 스케이트보드 부상 또는 그네에서 떨어져 다치는 부상보다 통계적으로 더 드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도끼를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놀이터에 보내는 것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고 이제 주유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장작 한 묶음에 40달러를 지불합니다. 숫돌의 칼 갈기. 아칸소 노바큘라이트. 아칸사 노바큘라이트. 숫돌은 1955년에 3.50달러였고 평생 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업대 위 작은 호닝 오일 병 옆 시가 상자에 그것을 보관하셨습니다. 당신은 20도 각도를 배웠는데 아래에 있는 숫돌과 칼날의 등 부분이 다임 동전 2개 두께만큼 들려있는 것으로 시각화했습니다. 돌의 윗부분에서 얇은 층을 썰어내듯 칼날을 먼저 숫돌 위로 당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쪽으로 15번씩 문지른 다음 가죽 벨트에 문질러 칼날을 연마했습니다. 제대로 갈아진 주머니 칼은 팔뚝의 털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무딘 칼은 자신의 가정교육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엌 칼을 우편 주문 연마 서비스에 보내거나 버리고 새 것을 삽니다. 1963년에 10살 아이는 돌과 가죽 조각으로 관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 요리사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외 수영 생존. 이것은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립학교 체육 시간에 가르쳐졌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의 주니어 인명구조 자격증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에서 5학년의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당신은 팔을 벌리고 엎드려 숨을 쉴 때만 머리를 들어 올려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드맨 플로트 엎드려 떠있기를 배웠습니다. 수영장 벽을 건드리지 않고 10분 동안 이병 물장구치며 떠있기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절대 정면이 아닌 뒤에서 접근하는 법을 배웠는데 패닉에 빠진 수영자는 당신을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와 둘 다 익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청바지를 벗어 다리 부분을 매듭으로 묶고 공기를 불어넣어 임시 구명조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1980년대에 보험료가 3배로 뛰자 학교들은 수영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의 64%와 백인 어린이의 40%가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1970년에는 그 수치가 전반적으로 15%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술을 법적 메모와 맞바꾸었습니다. 응급처치와 기초의학.
미국 적십자사 주니어 응급처치 자격증은 스카우트 필수 요건이자 서-H 필수 요건이었으며 남녀 학생 모두를 위한 가정 과목의 표준 주제였습니다. 12살이 되면 소독된 바늘로 가시를 빼내고 비누와 물, 과산화수소로 상처를 닦고 테이프로 만든 나비 모양 밴드를 붙이고 아이스바 막대기로 부러진 손가락에 부목을 대는 법을 알았습니다. 창백하고 차갑고 축축한 피부, 빠른 맥박 등 쇼크의 징후를 알았습니다. 발을 높이고 환자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74년 하임 리히 박사가 하임 리히법을 발표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미국의 모든 학교 식당에는 주먹을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사람을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혈대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972년에 12살 아이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친구를 살려둘 수 있었는데 당시 미국 시골에서는 구급차가 오는데 45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들은 얼어붙은 채 911에 전화를 겁니다. 소형 동물 덧놓기와 올가미치기. 이것은 2026년이라면 정학을 당할 만한 기술입니다. 농장 소년들은 8살이 되면 토끼 올가미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약 18게이지의 구리선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슬림 매듭을 짓고 토끼 발자국이 풀을 납작하게 누른 길목에 설치했습니다. 배설물, 씹힌 장아지, 덤불 사이의 작은 터널 등 흔적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람쥐를 잡기 위한 데드폴 데드폴, 덫, 나뭇가지를 깎아 만든 숫자 4 모양의 트리거, 미끼로 쓴 사과 조각 위에 균형을 맞춘 납작한 돌. 20세기 초 아칸소주 시골의 아이는 일주일에 토끼 3마리를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940년 파운드당 10센트였으니 약 40센트였고 이는 가족에게 꽤 큰 돈이었습니다. 1900년에 창간된 퍼피시 게임, For Fish Game. 잡지는 수백만 명의 미국 소년들에게 동물 흔적을 읽고 사향쥐의 가죽을 벗기고 판재 가죽을 펴서 말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잡지는 아직도 출간되고 있지만 독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지식은 여전히 과월회 남아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통조림 만들기와 식품 보존. 당신의 할머니는 압력 통조림 냄비, 수백 개의 볼, 유리병 컬렉션, 그리고 절인 비트, 녹두, 사과 소스, 딸기 잼, 토마토 소스, 딜리 빈스, 이 늘어선 지하실 선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발판 위에 설 수 있을 때부터 할머니는 당신에게 에나멜 대야에 녹두를 꺾어 넣고 끓는 물에 담갔다 빼서 껍질이 새우르륵 벗겨지는 복순가를 손가락으로 벗기고 뚜껑을 덮기 전에 식초를 묻힌 헝겊으로 병에 테두리를 닦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당신은 압력 통조림 냄비의 규칙을 배웠습니다. 녹두의 경우 10파운드 압력으로 5분간 가열하지 않으면 누군가 보툴리누스 중독에 걸린다는 것을요. 산성식품에는 물, 중탕, 통조림 냄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밀봉되지 않은 뚜껑, 즉 가운데를 눌렀을 때 튀어오르는 뚜껑은 실패한 병이므로 냉장 보관하고 그 주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944년에 빅토리 가든조아 전시 텄바드은 5 식구를 겨울 내내 먹여 살렸습니다. 1970년까지 평균적인 미국 가정에는 냉동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평균적인 가정에는 도어대시, 음식 배달 앱가 생겼습니다. 태양과 별로 길 찾기. 1970년대에 이르러 학교들은 주도 스테이트 캐피털스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이를 사실상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보이스카우트는
북두칠성을 이용해 밤에 진북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자 끝에 있는 두 별, 즉 지극성을 찾습니다. 그 두 별을 잇는 가상의 선을 그려 두 별 사이, 거리에 약 5배만큼 연장하면 북극성, 포라리드에 닿습니다. 북극성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진북에서 1도 이내에 머뭅니다. 낮에는 땅에 막대기를 꽂고 그림자를 관찰하는 그림자, 막대 나침반으로 시간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1955년 켄터키의 농장 아이는 한밤중에 숲에서 걸어 나와 북두칠성을 찾고 일직선으로 걸어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여전히 특수부대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평범한 미국 아이들은 1달러짜리 페이퍼백 핸드북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전력망이 마비되는 상황이 오면 북극성을 아는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활, 새총 또는 비비탄 총 사격술. 1940년에 출시되어 2.95달러에 팔린 데이지 레드 라이더, 데이지 레드 라이더. 비비탄 총은 한 세대 전체에 조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울타리 기둥에 빈 깡통, 건초 더미에 꽂힌 종이 표적, 농장 연못에 떠있는 탄산음료 병을 쏘며 여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호흡 조절을 배웠습니다. 들이마시고 반쯤 내쉬고 멈추고 당깁니다. 조준선 정렬을 배웠습니다. 가늠소해를 가늠자 홈 중앙에 맞추고 윗부분을 수평으로 맞춥니다. 1962년에 약 30달러였던 프레드 베어 프레드 베어. 리커브 보우는 모든 주립공원에서 열렸던 양궁 캠프에서 당신에게 양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총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층층나무 가지에서 Y자 모양의 포크를 자르고 어머니의 구급 상자에서 가져온 수술용 튜브 2가닥과 낡은 신발 혀로 만든 가죽 주머니를 묶었습니다. 1968년의 아이는 새총으로 30피트 거리에서 콜라캔을 10번 중 9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레이저 조중이가 장착된 AR-3포를 든 성인은 25야드 거리에서 종이 표적도 빗맞춥니다. 기술은 연습에 있었습니다. 연습은 뒷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뒷마당이 사라졌습니다. 자립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1969년 미국 소아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세에서 12세 사이에 평균적인 미국 어린이는 집 앞문에서 방향 1.8마일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엄마는 아침 식사 후 종이 봉투에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담아 당신을 내보냈습니다. 당신은 가로등이 켜질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루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새를 짓고 가을을 건너고 어머니가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만큼 높이 나무에 올랐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도 엄마를 부르며 울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바르고 반다나로 묶은 뒤 계속 놀았습니다. 2015년 클램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그 자유로운 활동 반경은 대략 300피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뒷마당입니다. 12살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항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아이폰 찾기가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망가졌습니다. 아이가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는다면 생존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머니 칼부터 북극성 찾기에 이르기까지 이 목록의 모든 기술은 이 하나의 토대 위에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아무도 누구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배출한 나라는 2번의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했으며 달 위를 걸었습니다. 여기 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고르세요.
이번 주에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세요. 주머니 칼, 스퀘어 매듭, 성냥 한 개로 불 피우기, 밤에 북두칠성 찾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 돌아와서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저 불평하는 또 다른 늙은이일 뿐인지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한 장기 자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200년 동안 아버지에서 아들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 내려온 한 문명 전체의 기반이었고, 우리는 단 한 세대 만에 그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기술이 아직 가장 생명력이 남아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잊혀진 기술들이 과거 세대의 회복력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사회가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능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자립의 씨앗을 다시 뿌립시다. 우리 유산의 다음 장이 곧 열릴 것입니다.